예, CBS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의 훅뉴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훅뉴스 아시안 헤이트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죠. 네. 미국 애틀란타에서 아시아인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난사 범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스탑 아시안 헤이트, 그러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멈춰라 이런 운동도 벌어졌잖아요. 네, BTS 잘 아시는 유명 가수 BTS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던 순간들을 언급하면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게요.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겪은 일들은 저희를 위축시켰고 자존감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우리 안의 모습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역지사지예요.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다면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 그런 차별이 더 심해진 겁니까? 네, 근거 없는 비판인 셈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코로나를 옮긴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아직도 떠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난 한 A씨는 아버지가 동남아시아인인 네.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에요. 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딱 섰을 때 뒤에서 이제 남자 두 분이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눈 마주치고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뒤에 야 코로나 이러고 묻힌 거예요.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무서운 거죠 또. 야 코로나. 네. 참나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피부색 좀 검다고 해서. 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항의를 했어요, 직접. 그랬더니 욕설과 인종차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니네 불법 체류자지. 그러니까 너네 신고 못하지. 왜 경찰이 여태까지 안 오냐고. 너네 신고 못했지. 내가 대신 해줄까? 너 이 새끼들은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는 꾼들이지. 남의 땅에 와서 아주 그냥 피곤하게 산다. 아, 참. 아니, 서구권 국가에서 아시아인 차별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분노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A씨는 모욕죄로 욕설을 한 남성들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 많이 지적돼 왔지만 고쳐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B씨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네. 새끼들이 왜 일 안 해? 니네들이 왜 왔어? 외국에서 여기 왜 왔어? 이런 거 욕도 있고 외국 사람도 사람이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외국 사람도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돼요. 여기 우리 가족들 다 우리나라 있을 때 우리 여기 외국 와서 어차피 이만큼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행동하지 말아요. 이런 거 말 있어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 도움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 케이스예요. 참 이중적이다. 우리가 너무 이중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제가 이 문제를 취재를 하다가 네. 그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만화를 하나 봤는데 아마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그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만화군요. 네, 한쪽에는 아시안 헤이트에 분노하는 한국인을 그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동남아시아인을 조롱하는 한국인을 그려놓은 만화잖아요. 네. 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네요. 박준홍 기자.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놓는 정부 대책, 시책에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의 요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외국인 코로나 검사 전원 의무화 방침을 발표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 때문에 영국 주한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한국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정부에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없는데 그냥 외국인이란 이유로 전원 검사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고 실제로 방침이 철회됐죠.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해당 성명에 댓글을 달아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 정부의 그 정책을 비판을 했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외국인이란 이유로 잠재적 복용자 취급받는 거 이거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뭐 한국여자농구연맹 등 여러 종목협회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요. 네네. 그곳에 게시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외국인 관람객에 대해서는 전원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QR코드 찍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문진표? 네. 그거는 건강에 이상 증세 있는지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거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뭐 최근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적이 있거나 뭐 어떤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연락처, 이름과 함께요. 아니 이거를 다 모든 관객에게 다 했다면 모르겠는데 외국인만? 네, 외국인에게만 굳이 요구를 했습니다. 뭐 정 필요하다면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쓰면 될 텐데 외국인에게만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KBO에 물어보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최초 협의는 지난해 2월인데요. 코로나가 확 유행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프로 스포츠 입장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또 상당히 폐쇄적인 분위기였죠. 여러 가지가. 회의를 통해서 외국인 분들은 더 정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좀 있었고, 저희 코로나 TF에는 사실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질병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사실 이 매뉴얼을 검수를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월이면은 그때 초반에는 뭐 국경 봉쇄를 하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네.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규칙이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뭐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감염 위험이 누가 더 높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안 고쳐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안 고쳐진 건데 이에 대해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외국인을 특정하는 방식 자체가 무슨 국적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색을 보고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방식임이 분명하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정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국적을 따져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어떤 환경이냐에 영향을 받는 건데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어떤 이런 인종주의적인 인식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 의식조차 없다는 방증인 것 같아서 저도 참 부끄러웠는데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한층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 기자, 이런 외국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묘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이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 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특정 행위를 혐오 범죄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범죄로. 네. 그 통계도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특히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네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체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최고 다양성 책임자라는 고위직을 신설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오 범죄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처벌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피부색이나 뭐 종교, 성별로 인한 편향이나 혐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양형이 가중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가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그쪽 나라가 훨씬 심각하긴 해요. 훨씬 네. 인종차별 범죄도 많고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SNS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봤죠. 외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혐오의 언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국제이주기구 한국 대표부 심나리 정책공보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중들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좀 미치는 어떤 정책의 결정자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많은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언제 어디에서 외국인이 될지 모른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외국인 혐오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쳐나가는 일 역시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훅뉴스 박철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